왕실에서 쌍둥이는 절대 불가하다. 계집과 한 배에서 태어난 아이를 누가 왕자로 인정하겠느냐. KBS 드라마 연모에서 나왔던 이 대사, 조선시대에는 진짜 이랬을까요? 조선시대 쌍둥이에 대한 오늘의 궁금증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픽션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역사를 왜곡했다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재밌게 보다 보니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쌍둥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조선왕조실록에는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기록은 없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쌍둥이가 태어난 게 왕한테까지 보고될 만큼 희귀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새 쌍둥이에 대한 기록은 500년의 역사 동안 무려 100건이 넘게 있더라고요. 1404년 태종 4년 5월 5일 죽은 정당문학 서균형의 집종이 한꺼번에 새 아들을 낳았다. 이게 조선왕실 문서 최초로 쌍둥이 출산을 보고한 기록인데요. 신분 차이가 극명했던 조선시대에서 노비의 출산을 무려 왕에게까지 보고했다는 건데, 아니 노비의 출산이 왕에게 직접 전달이 될 정도였다는 건 무언가 엄청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가보죠. 서산에서 도정이라는 산호비가 한꺼번에 3명의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4개 이상입니다. 이 보고장에서 새쌍둥이 출산 사실을 4개 이상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4개 이상, 괴상한 일과 관련이 있다는 뜻인데, 조선시대에 4개 이상으로 기록되었던 다른 내용을 승정원 일기에서 찾아봤습니다. 아산에서 정수홍이라는 자의 소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몸뚱이는 하나에 머리가 둘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4개 이상입니다. 이 기록 외에도 신탄진의 개울가에서 괴물이 발견되었다거나 개천이 핏빛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4개 이상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즉 당시에는 새쌍둥이 출산이 이상하고 괴이한 일로 여겨졌다는 거죠. 이 정도라면 드라마 연모처럼 진짜로 아이를 죽였을 법도 하죠. 그런데 왕실은 새쌍둥이 출산이 보고될 때마다 매우 의외의 처분을 내리는데요. 다시 승정원 일기를 보겠습니다. 정조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새쌍둥이를 낳는 것도 정말 드문 일인데 한 번에 이남 이녀를 순산했다고? 전례보다 더 많은 공물을 하사하고 유모도 보내어 아이를 배불리 먹이도록 하라. 쌍둥이 산모에게 상을 내린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무왕 때인 670년에는 내쌍둥이를 낳은 백성에게 곡식을 200석이나 하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 기준으로 한 석이면 최소 33일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하니까 200석이면 대략 2년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어마무지한 양을 하사했다는 거죠. 즉 조선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 아이의 성별, 산모의 귀천 등을 따지지 않고 새쌍둥이 이상을 낳으면 하사품을 내린 관례가 수백 년간 이어졌다는 거죠. 아니 앞에서는 괴상한 일이라더니 되려 상을 준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죠? 조선시대에도 이런 궁금증을 가졌던 왕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신하에게 물었다. 한 배에 사내 아이들과 계집아이 하나를 낳은 것은 괴상한 일인데 굳이 쌀을 내려줄 필요가 있겠는가? 선대로부터 쌍둥이 산모에게 쌀을 내려준 이유를 조사해서 나에게 아뢰어라. 얼마 뒤 예조에서 아뢰었다. 조사하기는 어렵지만 아이를 기르기 어렵기 때문에 내려진 관례인 것 같습니다. 대체 괴상한 사건의 중심인 이들에게 이 당시의 왕들은 왜 하사품을 내렸을까요? 관련 논문을 인용하자면 생명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의 노고를 위로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애민 정신이 담겨있다고 해요. 즉 새쌍둥이 출산은 분명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본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쌍둥이를 낳았다는 보고를 받으면 에휴 그래 너 고생이 많겠구나 라며 위로하고 건강하게 살라는 뜻에서 공물을 주었던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궁금증, 드라마 연모에서처럼 남녀 쌍둥이가 태어났다면 왕실은 과연 여자아이를 죽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왕과 중전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남녀를 불문하고 정통성과 지위적 근거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계집과 함께 태어난 아이를 누가 왕으로 봐주겠는가? 이건 납득할 수 없는 발상이긴 해요. 백성들에게도 성별과 귀천에 차등을 두지 않고 쌍둥이 산모에게 공물을 하사했는데 백성의 법도이자 모범이 되는 궁궐에서 여아 살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선의 사상적 근간이 되었던 성리학은 예법에는 귀천을 두었지만 인간의 생명과 도덕 윤리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조선만큼 무력 정치를 배제하고 문치주의를 표명했던 나라에서 그러한 일은 가당치 않은 얘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삼행요약, 조선시대에 3명 이상의 쌍둥이 출생은 개울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만큼 괴상한 일이었다.
그래도 왕실에서는 쌍둥이 출산이 보고될 때마다 신분과 성별을 막론하고 위로차 공물을 하사하였다. 쌍둥이라는 이유로 왕이 낳은 아이를 죽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